네, 오늘 또 제 카페에 있는 내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교합 평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합 평면은 치아들의 수직적인 위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교합 평면의 중요한 이유는 편안하게 잘 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합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란 치아들이 거의 한 평면상에 위치하여 위아래가 균등하게 교합되는 상태를 말하며, 불규칙한 교합 평면이란 치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치아들이 위치가 어긋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결과적으로 잘 안 씹히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치아의 배열은 수직적인 위치와 수평적인 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위치가 교합 평면이고, 수평적 위치는 악궁 형태입니다. 오늘은 먼저 교합 평면에 관한 내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치아 하나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치아와 교합됩니다. 그림에서처럼 36번 치아는 25번과 26번과 교합되며, 26번 치아는 36번, 37번과 교합되는 것처럼 하나의 치아는 두 개의 치아와 교합됩니다. 모든 치아가 잘 닿기 위해서는 치아들이 동일선상에 배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아의 위치가 어긋나 있는 경우, 이 경우에 36번 치아가 교합평면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로, 36번이 교합평면 밖으로 벗어나 있을 경우에 교합되는 치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36번은 25번과 26번이 교합이 되지만, 25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번과의 교합은 되지만 35번과의 교합은 끊어지게 되고, 26번 치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6번과의 교합이 되지만 37번과의 교합은 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위의 치아 26번이 교합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36번, 37번과는 교합이 되지만 36번 기준으로 보았을 땐 26번과 교합되지만 25번과 교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37번 기준으로 보았을 때 26번과 교합이 되지만 27번과는 교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가졌을 경우에는 모든 치아가 교합이 잘 되며 위아래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하나만이라도 교합 평면을 벗어날 경우에 불규칙한 교합 평면이 되며, 교합이 되는 치아와 교합이 되지 않는 치아로 나뉘게 됩니다. 주로 문제점은 교합이 되지 않는 치아 때문에 발생하지만, 교합이 되는 치아에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합이 되지 않는 치아는 일단 음식물이 씹히지 않기 때문에 교합력이 낮아지고, 교합력이 낮아지면 턱관절의 부담이 증가하여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씹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또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불편한 쪽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쪽, 그나마 잘 씹히는 쪽의 치아를 사용하게 되며, 그것을 편측 저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치아들만 마모가 증가하고, 교합이 되지 않는 치아들은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교합되는 치아는 교합력이 집중되고, 교합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크랙 또는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교합 평면이 커브 오브 윌슨이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교합 평면이 커브 오브 스피입니다. 두 곡선의 합이 결국 교합 평면을 정의하게 됩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되면 커브 오브 스피가 좋은 상태이며, 커브 오브 윌슨은 시야가 어금니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은 상태가 유지될 때 커브 오브 윌슨이 맞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모든 치과 치료에서는 교합 평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자연치에서도 교합 평면이 맞는 경우 이렇게 보이며, 틀니 치료에서도 틀니의 교합 형태도 이런 형태를 가지며, 교정 치료 또한 똑같습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치료입니다. 전체 임플란트, 전체 전악 보철 치료에서도 교합 평면이 맞지 않으면 전체적인 교합이 안정되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교합 평면은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 교정 치료에서 모두 규칙적이어야만 올바른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특히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에서 교합 평면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음식물이 잘 안 씹히고 씹는 게 불편하며, 씹을 때마다 혀나 뺨을 씹는 경우도 발생되며, 교정 치료인 경우에는 레벨링 얼라이먼트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교합 평면이 규칙적으로, 앞구 형태는 규칙적으로 되는 게 자연적으로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보철 치료는 교합 평면을 인위적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설정해야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은 위아래 치아 모두 균등하게 교합되며, 모든 치아 또는 다수의 치아가 닿게 되어 교합력이 여러 치아에 분산이 될 수 있으며, 턱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턱관절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씹는 것이 편하고 잘 씹히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교합 평면은 균등하게 치아가 닿지 않기 때문에 조기 접촉, 먼저 닿는 치아가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크랙이나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아래 정적 교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임으로써 좌우의 교합의 균형이 깨지고, 교합이 낮은 쪽, 정적 교합이 낮은 쪽의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로 귀 앞, 아래턱 모서리 부분에 통증이 생기며, 심한 경우 편두통, 아래턱이 뒤로 밀리거나 덜거덕거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결과는 크라운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가 잘못됐을 경우이며, 교합 조절을 잘못한 경우에도 주로 발생됩니다. 또한 교합 간섭에 의한 동적 교합에 문제가 생겨 씹을 때마다 불편하고 안 씹히며 씹는 맛이 없다, 씹을 때마다 교합이 높거나 부딪히거나 걸리거나 미끄러진다는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원인은 불규칙한 교합 평면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대구치는 많은 힘을 받아서 그 힘이 턱 관절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주 기능이며, 만약 불규칙한 교합 평면인 경우 교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턱 관절에 부담이 증가하여 턱 관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교합 평면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면에서 치아를 봤을 때 바깥쪽
어금니의 바깥쪽 면이 높게 있는 게 안쪽보다 높게 있는 게 정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깥쪽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혀로 위 씹는 면을 훑어보면 일정하게 닿는 게 아니라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불규칙한 느낌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엑스레이에서도 일정한 곡선을 갖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곡선을 갖게 됩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셨을 때도 36번 치아가 위로 올라와 있고 임플란트인 15번, 16번도 높게 다른 치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안 씹힌다는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안타깝게도 연세대 보철과 교수가 치료한 결과였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치료를 제대로 하거나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규, 불규칙한 교합평면을 규칙적인 교합평면으로 개선해야 되며 규칙적인 평면으로 형성하는 치료 방법은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치과에서 또는 대학 교수라도 이런 일은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는 정석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개인 치과에서 보았을 때 참 환자들이 조금 불쌍합니다. 규칙적인 교합평면으로 형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교합 안정화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합 설계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 방법은 교정 치료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거는 교합 안정화 치료입니다. 앞서 리뷰에서 치아 형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치아들은 마모가 일어나고 마모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바뀌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정상적인 치아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교합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크라운 치료를 할 때 반대쪽 치아가 정상적인 형태로 치아를 다듬어 준다면 치료하는 치아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정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정상적인 또는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는 어느 치과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삭제한다고 해서 시리거나 문제가 생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합 안정화 치료라는 것은 치아 마모에 의해서 일어난 치아가 깎여 나간 부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치아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교합 간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절하여 보철 치료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교합 간섭을 미리 예방하는 치료입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거의 모든 보철 치료를 할 때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며 거의 모든 치료에서 치아 모양을 다듬는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합 설계입니다. 디지털 교합 설계란 디지털 교합을 이용하여 교합 평면을 규칙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치과에서만 하는 진료이며 그 이유는
일반 치과 의사들이 교합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보철물 제작을 기공사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깁니다. 하지만 저희 치과에서는 기공사가 디자인해 온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 스스로 제가 직접 수정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교합을 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먼저 보시고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전에 불규칙한 교합이 불편하다고 오신 분이고, 오른쪽에 규칙적인 교합형을 형성하였고 왼쪽은 원래 있는 그대로 상태입니다. 커브 스피랑 커브 윌슨을 제대로 형성하였고 치아 형태를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재현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치아형 크라운의 형태와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 전 상태입니다. 치료 전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가지고 있는 크라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합평면조차도 불규칙하며 치료 후에는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였고 커버 윌슨을 정상적으로 형성하고 치아 모양 또한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재현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 과정에서 디자인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우측과 좌측을 비교해 보시면 크라운의 형태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고, 커브 포브 윌슨이란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은 형태를 갖추며, 좌측은 바깥쪽이 낮고 안쪽이 낮은 높은 잘못된 커브 윌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도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좌측과 비교해 보시면 불규칙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6번 치아가 다른 치아보다 솟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악 치아를 먼저 규칙적인 교합 평면에 맞춰서 디자인한 후 상악 치아를 하악에 맞게 디자인하면 규칙적인 교합 평면은 자연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소구치는 작게, 대구치는 크게 형성하여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를 재현하여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디지털 교합 설계에 의해서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한 케이스입니다. 치료 전 상태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불규칙한 교합 평면을 가지고 있으나 치료 후에는 규칙적인 교합 평면과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악 전치의 임시 치아를 이용하여 디지털 스캔을 한 데이터와 원래 치아의 데이터를 멀징하여 보여주는 사진이며, 이 교합 평면을 기준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자인하면 정상적인 교합 평면,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악 전치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트라인한 후 상악 전치부의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악 전치의 규칙적인 교합 평면에 맞춰 상악 전치부의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30번대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규칙적인 교합 평면과 커브 오브 스피 정면에서 봤을 때 커브 오브 윌슨을 정확하게 재현하여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습니다. 30번대 임플란트 크라운을 치료한 후 20번대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임플란트 위치를 잘 설정하였기 때문에 임플란트 크라운의 크기도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 치료를 이용한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45번, 47번 치아를 이용하여 브릿지로 치료하여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교정 전체적인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46번을 발치한 지 오래되어서 47번이 전방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로 인해서 16번 치아는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교정 치료를 이용하여 16번을 인트루전 시키고 47번을 디지털라이제이션 업라이팅 시켜서 정상적인 크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재확보하였습니다. 16번을 인트루전 하여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고 47번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업라이팅 시킴으로써 46번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정상적인 치아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치료 결과를 보시면 46번 임플란트가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6번, 17번, 15번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규칙적인 교합 평면으로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악에서도 45, 44, 45, 46, 47이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디지털 스캔입니다. 16번이 익스트루전 되어 있고 37번이 메지알 티핑 되어 있으며 46번 치아 사이즈가 비정상적인 치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에 설명은 이 부분을 설명할 거고 이 부분도 다음번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치아 사이즈가 46번 치아는 47번 치아와 거의 비슷한 크기 아니면 조금 더 큰 치아 크기를 가져야 되지만 45번보다도 46번이 작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46번을 발치한 지 오래되어 리치가 매우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도 똑같습니다. 치료 후 디지털 스캔입니다. 46번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 크기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커브 윌슨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커브 스피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치아 사이즈로 회복하였습니다. 이분은 앞니를 포함한 전체 교정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분이 어금니만 치료를 원하셔서 어금니에만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합평면은 음식물을 편하게 잘 씹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교합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 치료 모두 규칙적인 교합평면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철치료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틀니치료이며 틀니는 교합평면이 맞지 않는 경우 잇몸에서 탈락하여 식사가 불가능한 보철치료입니다. 그처럼 보철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교합을 잘 알기 위해서는 틀니 치료를 많이 해 보았는지 또 틀니를 직접 많이 제작을 해 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틀니를 제작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모든 보철 치료의 교합 평면, 교합 양식, 수직 고경 모든 것이 틀니 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철 치료의 기본이며 가장 핵심인 치료가 틀니 치료입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모든 틀니 치료를 제가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조차도 틀니를 자기가 직접 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귀찮거든요. 어렵고. 저는 왜 틀니를 직접 제작하냐면 기공사들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틀니는 한 번의 실수로 여러 가지의 스텝을 다시 해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제가 직접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 환자들이 저를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케이스는 최근에 저한테 찾아온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17번 치아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교합이 불편하다고 오셨습니다. 전형적인 불규칙한 교합 평면입니다. 17번이 내려오면 식사 도중에 17번이 46번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교합 간섭이 발생합니다. 교합 간섭이 발생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턱관절의 문제나 근육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합 간섭에 있을 경우 빨리 제거하는 게 턱관절과 치아와 잇몸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35번 치아는 유치 발치 후 임플란트 한 걸로 보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거로서 25번이 교합 평면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가는 결과로 24번과 25번이 마지널 리치 디스크레펀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아래 임플란트를 보시면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요 내려와 있는 25번에 먼저 닿기 때문에 24번에는 교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25번에도 교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왜냐? 치료를 못했기 때문이죠.
보시면 35번의 교합점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치부에도 빨간 점이 보이는데 35번 임플란트는 전혀 교합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교합 평면이 있을 경우 보철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교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한 교합 평면은 개선하는 게 보철 치료에 유리하며 또한 교정 치료에서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더 황당한 거는 하악 전체에 리테이너가 있는 거 보면 교정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교합 평면이 불규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합 평면이 남아 있으며 아래 임플란트는 아주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치료를 해놓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